윤 전 대통령 배우자가 착용했던 고가의 장신구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특검이 이른바 김건희 문고리 3인방을 내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대통령실은 수천만 원까지 하는 장신구들이 논란이 되자 그 값비싼 것들을 소상공인에게서 구입했거나 지인에게 빌렸다는 식으로 해명했는데요. 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들을 확인한 특검은 김건희 문고리 3인방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 당시 6천만 원대에 달하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같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같은 순방 기간 착용한 브로치나 지방선거 당시 눈에 띈 팔찌도 모두 고가의 제품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산신고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신고 보니까 도성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충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한 것으로 금액이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목걸이 등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조현경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된 지 거의 3년 만입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의 해명과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다른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신구 3점의 출처를 설명하면서 지인에게 빌렸다는 언급이 없었던 겁니다. 내일은 조 전 행정관과 함께 이른바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유경옥 전 행정관, 오후 5시에는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순방에 앞서 이들이 김 여사를 대신해 보석류를 구매한 것은 아닌지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내일 한꺼번에 불러 조사합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칙으로 받은 샤넬백 2개를 웃돈을 주고 다른 제품들로 교환해온 장본인입니다. 또 정지원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가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해두고 인사청탁 메시지를 보낸 연락처의 명의자입니다. 이렇게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조사를 앞두고 최측근들을 모두 조사하며 수사망을 좁혀가려 하고 있는데 김 여사는 특검에 조사는 6시 전에 끝내주고 휴식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첫 소식 양빈현 기자입니다.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앞두고 문고리로 불리는 최측근 비서진이 내일 차례로 소환됩니다. 유경옥, 정지원 2사람은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를 보좌해온 인물입니다. 디올백을 받을 때도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된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유경옥 씨는 건진법사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전달받은 인물로 김건희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2022년 4월과 7월, 통일교 측은 YTN 인수 등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에게 총 2천여만 원어치 샤넬백 2개를 김 여사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샤넬백 2개를 전달받은 유경옥 씨는 돈을 보태 다른 가방과 신발 등 다른 제품으로 교환합니다. 유 씨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봉하마을에 갔을 때도 2023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도 여사 곁을 지켰습니다. 샤넬백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받지 못했다고 하고 건진법사 측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유 씨가 김 여사 모르게 건진의 지시를 받고 샤넬백을 교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자 정지원 씨는 건진법사가 인사청탁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 건희2의 사용자입니다. 2022년 3, 4월쯤 건진법사는 건희2라 저장된 번호로 특정 인물을 정부 인사 자리에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건희2로 저장된 정지원 전 행정관은 이력서 보내보시죠 라고 답했습니다. 문자가 오간 시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인사 작업이 본격화된 때입니다. 정 씨가 건진법사의 인사청탁에 응답까지 한 건데 특검은 이 역시 김 여사의 지시 없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2사람을 상대로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 수수뿐 아니라
인사청탁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없는 아크로비스타, 김건희 혼자 있는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갔습니다. 그 광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글쎄,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뭘 털 게 있어 또 터냐. 국회의원들도 뭐 국회의원 의원 사무실도 털 게 있어 뭐가 나올 게 있어 또 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배웠잖아요 변호사님한테. 뭘 털 게 있어 털 게 있어 다 증거인멸할 거 있으면 다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도 말씀해 주셨죠. 털면 나온다. 맞아. 뭐라도 나온다. 뭐라도 하나라도. 네. 뭐- 이번에 가가지고 것들 뒤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또 컴퓨터에 뭔가 기록이 남겠죠. 그리고 검색을 또 할 때.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과거에는 좀 독재 정권 분위기 있을 때는 그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그냥 다 털어버려요. 전 집안을 그렇지, 그냥 그렇지. 이삿짐 센터처럼. 아. 근데 지금은 딱 정해져 있는 것만 봐야 되거든요. 영장에 써 있는 목록대로만 가져갈 수 아, 있어.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른 데가 의심돼도 손을 못 댄다고. 그러니까는 다른 데를 털 가능 또 그게 제보 같은 게 들어오면 그렇겠죠. 네. 뭐 지하 어디에 또 있더라. 건진법사도 다시 들어갔더니 뭐 비밀의 비밀방 공간이 있다더라. 있더라.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번 그 제가 그때 좀 재밌게 본 게 그 아크로비스타 지난번에 털고 그 뭐야 최상병 특검이 털었던가 뭐 하여간 오늘 여러 번째잖아요. 여러 번째죠. 네. 그때 턴 게 음. 관저에 있던 물건들 다 아크로비스타로 못 갖고 오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물건들을 보통은 이제 컨테이너 이런 거 물건 보관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 그 보관하는 거기 남양주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컨테이너를 털었다고 나오더라고. 거길 털어야지. 네, 그렇지.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새로운 정보 네. 이런 걸 갖고 터는 거거든요. 네. 오늘도 아마 그런 제보를 갖고 아마 했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네. 뭐 혹시 모르죠. 뭐 비밀에 뭐 만들어놨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 금고 뭐 금고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든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압수색을 일단은 제한적인 것들로 받아서 들어가.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전혀 모르죠. 그거 찾겠다고 다 수사관들이 일단은 돌아다녀.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가져가는 거는 요거 딱 정해져 있지만 네. 그래서 다 살펴봐. 그다음에 그 다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또 가서 또 확인해가지고 갖고 나오는 거지. 충분히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이제 김건희 개인을 상대로만 한 게 아니고 김건희 모친인 최윤순 씨, 오빠인 김진호 씨까지 지금 이제 주거지와 사무실에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차이기 때문에 당시 사업 당시에 양평 군수였던 국민의힘의 김성교 의원도 압수를 했는데 그야말로 전방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굉장히 제가 보니까 범죄 혐의 사실이 국고 손실죄예요. 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센 거죠. 네, 그러니까 김승교 당시 이제 양평 군수가 네. 공흥지구 그거를 특혜 허가를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고 손실죄는 뭐냐면은 기업에서 회사 돈을 빼먹으면 횡령죄죠. 그렇죠. 공무원이 국가 돈을 빼먹으면 단순 횡령이 아니잖아. 네. 그거는 세게 중하지. 조져야 되잖아요. 네. 그건 특가법으로 때리는 거예요. 특가법에 회계관계 직원이 어쨌든 공무원장 이런 사람들 해당됩니다. 국가 돈을 해먹으면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어요. 5억 이상이면. 5억 이상이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특활비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국고 손실로 오. 때리거든요. 네. 형량이 엄청 세. 그러면 인허가를 특혜를 줬는데 무슨 돈을 뭐 이렇게 해먹었다는 소리냐. 네. 이제 국가에 손실을 입혔다 이건데 그게 이제 개발 부담금. 낼 걸 안 냈구나. 그게 네. 엄청나게 큰 돈을 빼먹도록 해줬다. 이제 이거를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국고 손실로 때린 게. 그렇구나. 이 허가를 그냥 내주면 안 되는 때려 되면 직권남용이거든. 직권남용 얼마 안 돼. 근데 돈으로 근데 국고 손실은 개인 재산도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뇌물로 또 연결이 되거든. 무조건. 원희룡 이게- 씨는 어떻게 됐는데? 원희룡 씨도 여기에 좀 당연히 이제 지금 압수수색하고 이제 아니, 그 양평 고속도로 그거는 그건 양평 네. 고속도로고 네. 공흥지구는 네. 별도인데 공흥지구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개발 인허가 내줄 때 인허가 내주면 보통 2년짜리 내주는데 인허가 기간 동안에 연장. 사업을 안 했어. 1년 8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사업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그냥 묵인한 상황에서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개발 사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인허가를 다시 내주듯 해버린 거예요. 네. 앞뒤가 뒤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 군수가 뭔가 있지 않고서 가능하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것도 부군수한테까지 결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국장이 정결로 그냥 처리해버려요. 뭔가가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윤석열이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윤석열이 때문에 이렇게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죠. 김건희 가족이 뭡니까 그냥 사인인데 그냥. 그럼 네. 그때가 윤석열이가 어디 있을 때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있을 땐가? 여주지청장에 갔을 때 그러니까 아니에요? 윤석열이 김건희의 비리는 MB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MB 때. 오래됐네.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가 막 후원금 받고 하는 것도 네. 코바나 컨텐츠를 만든 게 MB 대통령 됐을 때 만들었어요. 네. 2007년. 아. 그리고 그 김홍일 변호사 머리 하얀 네. 그 양반이 MB 때 중수부장. 그리고 윤석열이가 중수 1과장, 2과장 이과장, 했거든요. 네. MB 끝날 때까지. 그리고 막판에는 중앙지검 특수 1부장까지 했어요. 그렇죠. 네. 그때 코바나 컨텐츠 그 뇌물성 협찬도 엄청나게 이제 그때 그거는 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때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때 공지구에서 분양을 해가지고 800억 원의 수익을 얻어요. 그래서 개발 부담금을 17억 4,800만 원을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개발 부담금 2차례 이의 신청했다는 이유로 한 푼도 안 내게 만들었어. 대선 기간 때 막 이게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1억 8,700만 원을 징수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것도. 그게 더 웃기는- 17억인가요? 네? 개발 부담금이? 예, 17억 4,800만 원. 네. 예. 네. 근데 그게 그것도- 이의 신청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돈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그 한 거야. 내용이 네. 정당한 이의 신청을 받아준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완전 야로가 있는 거야. 음. 이게 그 가짜야. 네. 그렇구나. 네. 뭐냐? 이제 개발 부담금이라는 건 이제 벌어들인 수익에 본인들이 이제 투입한 정당한 비용이나 이런 거는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순이익을 갖고 계산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음. 그 이제 비용을 과다 계산하는 거지. 그치. 예, 가짜로 자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든 거는 요만큼인데 그렇게 네. 해서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수사를 했는데 다 면죄부 줬잖아요. 오히려 양평 군 공무원들을 처벌을 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뭐 이런 거죠. 그 처음에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 건 사실은 최은순이지만 김건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최은순, 김건희 다 빠져나갔어. 그리고 처벌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특검이 뒤지면 아마 제가 볼 때 틀림없이 더 많은 게 나올 그리고 거예요. 아까 국보선 씨를 하면서 설명해 주셨던 특가법이라는 것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그렇습니다. 가중처벌할 만큼 나쁜 범죄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범죄, 네. 공무원이 뇌물을 먹었다. 근데 뇌물 금액이 1억 이상이다. 네. 그럼 무기징역 때려요. 그러니까요. 무기징역. 네. 그렇게 특정 범죄를 가중처벌한다. 이거죠. 그러니 그런 의미인 것이고 오늘 보니까 그 공흥지구 특혜 의혹도 있지만 김건희 특검에서 최은순과 그 오빠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요양원도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그야말로 진짜로 있는 건 이거 다 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 근데 김건희 특검은 진짜 바쁘실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코피 터질 것 같아. 가족이 그냥 다 나서가지고 다 꼼꼼하게 해드셔가지고. 근데 가족이 오빠밖에 없어요? 동생도 있어. 아, 네. 동생은 다른 지금 그분은 추정컨대 네. 그 동남아, 캄보디아 이런 데서 암약 중이다. 깨를 털어야 돼요. 이남 이녀면은 여자 형제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좀 가족 관계 정확히 거의 안 모르겠는데. 드러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은 것들을 그 하지 남동생 않았을까? 그 친구가 굉장한 지금 그 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남동생도 뭔가 또 활약 중이군요. 동남아. 이병재 변호사 직접 잡으러 갈 때 보니까 지금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지금 뭐 네. 캄보디아, 네. 뭐 ODA 자금 빼먹었다, 네. 시도했다. 또 마약은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뭐 왕창 들어왔다. 네. 그 다 동남아잖아요. 예, 그 동생은 동남아에서 암약한다. 근데 되게 진짜 강심장이야. 저 볼 때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그 사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업도 접어야 돼. 그렇잖아요. 보통 오해받기 그렇게 딱 하는 게 좋거든. 정답이죠. 네. 그렇게 또 하게 만들거든요. 접기는커녕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넓힐까, 더 많이 해먹을까 결심으로 지금 집권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처음부터. 패밀리 비즈니스. 이해가 안 되는 집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마피아. 의정부에서 요양병원 가지고 곤혹을 치렀잖아. 맞아. 그래 놓고 또 예. 그리고 또 어떻게 요양원을 또 차려가지고 요양원에서 또 뭘 하냐.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하지 아유. 말고 팔았어야지. 아니 근데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또 사람들이야, 이제 정말. 여러 특검들이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들도 참 많은데 김성교 의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 뭔가 했더니 지지난주에는 임종득 의원실, 지난주에는 권성동 이철규 의원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김성계 의원실을 또 들어와. 프라이데이가 지금 보니까 네. 압색 들어오기 참 좋은 날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 전에는 윤상현이 명태균 그렇죠, 게이트 그렇죠. 공천 개입 윤상현. 거기도 했죠. 예. 네. 뭐 그러니까 나름 달리하지만은. 네.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많은 걸 해먹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데 가가지고 막 털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 털 때 많아요. 국민의 의원들. 그렇죠. 수경호, 예, 비상계엄 윤한호. 해제방에 네. 나경원, 네. 엄청 막 신동욱, 그 비상계엄 그것만 해도. 네. 그러니까 권력 잡았다고 해가지고 국민들 보지 않는 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억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에서 다 나오고 다 하잖아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우리 털리고 있어요. 이거 정치 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나 이럴 때 수사 당할 때 그때 막 털릴 때 민주당이 의원실 다 털리고 막 그럴 때 그렇지. 그래도 어떻게 의회에 와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냐? 그랬으면 지금 할 말이 있죠. 그렇지. 네. 그래도 할 말이 있지. 근데 그때는 막 희낙낙하면서 다 범죄자 취급하더니 와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 털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의회에 뭐 공수부대를 풀었는데. 아니 근데 정말로 이게 우리가 금요일에 왜 나오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 만은 한 게 왜 그러냐. 우리 박지원 의원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해남 완도 지역이기 때문에 멀리 가셔야 돼가지고 금기 원래라 그래요. 금요일 날은 지역구 내려가고 월요일에 올라와. 네. 무슨 얘기냐? 의원실 압색 당해 그러면 그 소속 정당의 의원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문 앞에서 막아서고 뭐 항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 지역구 가는 거야 금요일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국민의- 금요일 날 네. 털면은 좀 제가 보기에 수사에 좀 도움되는 거는 네.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분석을 할 시간이 있잖아요. 아, 그럼 네. 월요일 날 뉴스를 또 때릴 수가 있거든. 이틀 자세히 봐보고. 이틀이면 충분해요. 네. 아. 그럼 월요일 날 큰 뉴스를 또 때리. 지금 지은 지가 얼마인데 뭐 불금 그렇지. 보내고 싶어요? 무슨 금요일에 왜 터냐고 무슨 볼멘 아니 소리예요. 지금 국민의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남으로 네. 다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네. 지역구에는 여론 듣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나 계속 정치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당장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없어. 않아. 예를 들면 다 KTX 타고 내려갔어.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네. 참고로 지금 압수수색 나왔으니까 이제 시청자들 좀 재밌게 오. 그 주가 조작. 뭐 네. 삼부 토건이라든가 그렇죠. 그 제가 평론가들 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대충 들어보니까 뭐 주가 조작 이거 삼부 토건 이거 워낙 복잡하고 특검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가 조작을 안 해봤구나. 그 사건을 안 해봤구나. 제가 변호사들이. 하셨다는 얘기죠. 지금이라도 밝히세요. 네. 과거에는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 계좌가 막 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쪼개고 이제 그게 그 AI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추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을 때는 힘들어요. 네. 뭐 몇 개월 걸리고 몇 년 걸리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네. 이게 자동으로 추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네. 포괄 영장이 필요한 거예요.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거는 마약 사건 이런 거. 네. 그래서 지난 한 두어 달 전에 이 특검 시작하면서 김건희 특검이 포괄 영장 청구했다. 그게 나왔을 거예요. 네. 그게 나와서 바로 컴퓨터를 돌리면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차명 계좌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치. 분석하는 거지. 이 돈이 어디로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는지. 지금 시청자분들 헷갈릴 것 같아. 포괄 영장이라는 게 특정 기관에 관련된 계좌를 다 볼 수 있는 영장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네. 전형적으로 하려면 기간도 딱 정해야 되고 네. 이걸 1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한 달이면 한 달.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러면 네. 뭐 고교형이 네. 한번 무섭게 왜 그러세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주가조작법은 계좌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지, 돈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쪼개가지고 쫙 퍼지고. 세탁을 하니까. 네. 세탁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하려면은 하나 받고 해서 또 해주세요. 이러면은 뭐 한도 뭐 하세월이지. 예, 그래서 이 전체 1년이면 1년. 기간 내 연결된 거 다 볼 수 있다. 관련 계좌 전부 이렇지. 그렇게 그거는 나와서 하는 그래서 거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심하니까 이제 안 해주는데 이제 주가 조작범이라든가 마약 사건, 간첩 이제 이런 거인 경우에 가능하고 그러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나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거래를 하면 실시간으로 거래가 막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거래했을 때 누가 주문을 냈는지, 누가 또 매도를 했는지 이것들을 다 비교를 하면서 분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금융감독원이 슈퍼컴퓨터가 금방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검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금감원에서. 그 조사가 이미 끝난 거예요. 올 초에. 예,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에 끝난 거지. 그렇지. 예, 일찌감치. 덮어놨다가 네. 이제 윤석열이가 파면되니까 4월 4일 날 파면 결정 났잖아요. 그러니까 헐레벌떡 이복현이가 우리 조사했습니다. 실현 이익이 100억입니다. 지금 이미 보도 놓은 게 400억, 500억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리고 유경옥의 경우에는 지금 건진한테 그 뇌물성의 그 선물을 받아서 가방을 신발로 교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샤넬백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이런 고가의 장신구들의 실물이 실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뭐 추궁을 일단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건희2 폰을 사용한 사람은 뭐 이제 명의는 정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화한 사람은 조현경으로 되어 있고, 실제 건지인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나는 내가 통화한 사람이 유경옥인 줄 알았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경옥이 사실 이 3인방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할 내용들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차고 넘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란 특검이 이제 느낌은 크고 규모는 크지만 김건희 특검이 워낙 들여다볼 게 많잖아요. 많죠. 일단 16개고. 근데 내란 특검이 60명, 김건희 특검이 40명이라서 최병 특검은 뭐 20명 한다고 치고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 박찬대 후보 나와서 인터뷰할 때 이거 특검법 개정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개정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물론 하죠. 특검 자체가 법률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거니까 법률안을 개정을 하던 아니면 지금 특검 기간이 끝나면 다시 특검법안을 발의 통과시켜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문제는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양평 고속도로 통일교 관련된 거 그전 같으면요 이 건건이 특검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교 관련한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하나 그냥 단독 특검으로 출범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건이거든요. 양평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명태균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도 별도 특검이 출범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3년여 동안 너무 이상한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놓으니까 일의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검사 40명으로 이 16가지 수사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 부분 조금 한번 좀 하다가 정 힘들고 더 많이 나오고, 지금 집사 게이트 같은 것도 지난번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압수영장 기각했으니까 차제에 특검법 개정하면서 인력도 늘리고 수사 대상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마약 같은 것도 좀 들여다보고 지금 그래야 되지 않나요? 김건희가 워낙 뭐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개를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2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시즌2 이걸 미리 좀 얘기해 놓을 필요가 있다. 수사를 위해서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대부분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밀항을 하거나 잠적을 하거나 아니면 불출석한다고 엄포를 넣거나 나와서 얘기를 안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공통된 게 뭐냐면 김건희와의 브릿지를 끊어버리는 것 하나 하고 시간만 끌면 된다는 생각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끌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인력은 적고 계속 딜레이 되고 상황마다 사건들이 꼬이기 시작하게 되면 진전이 안 되잖아요.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만 이번 특검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명확한 입장들을 국회에서 보일 필요가 있어서 좀 김건희 시즌2 특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계속 제기를 해서 수사받는 사람들이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명확히 가지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강도의 조사가 예상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김건희 특검은 좀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특검이 풀가동돼서 이렇게 착착착착 하고 있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요즘에 특검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났다는데 혹시 아세요? 누구죠? 모르죠. 하하,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예, 특검보다 더 센 사람 잠깐 보고 갑시다. 더운데.
나와라고 봐. 역시 우리 특검이 권성동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보좌관이 맞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째려보면서 특검이 웃음냐 문 안 열어주냐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택배는 샥 들어가는 거예요. 특검 위에 택배 기사님. 특검 위에 택배 있다. 와. 저 왜 저 장면을 못 봤죠? 저도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장면만 봤지 택배 장면은 오늘 저도 처음 접했네요. 아 이거는 뭐. 아니 근데 저 정도면 그 상황이 좀 되게 좀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물어볼 만도 안 돼. 그냥 바로 그냥 나 바빠 죽겠으니까 나 필요 없고 나 빨리 주고 가야 돼. 저 뭐 이렇게 택배 한 기사 거잖아요. 분 입장에서는 시간이 그렇죠. 돈인데 그럼요. 빨리 주고 가야죠. 예. 거기 뭐 어디 막아요? 그 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역시 삶을 이길 건 시원하네요, 진짜. 삶을 이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이 가장 중요한. 시원하네. 이번에 법을 개정할 때 택배도 좀 같이 포함을 해서 수사 인력에 포함시키는 걸로. 사실은 그 압수수색이나 뭐 이렇게 체포하러 갔는데 저렇게 문 안 열어주고 예. 버티잖아요. 그러면 열쇠 수리하시는 분 예. 불러서 그냥 따고 따는 들어가요. 거죠. 예. 저기 이제 아무래도 의원회관 사무실이라서 좀 뭐 대치를 좀 했던 거죠. 아니 국민의힘은 진짜 황당한 사람들인 게요. 처음에 뭐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처음에 딱 1차로 했을 때 뭐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뭐 임종동 누구 그때는 뭐 빨리 모여라 긴급 문자 보내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도 몇 명밖에 안 왔니? 막 이런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아예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쓰고 각자 그냥 알아서 하라. 거의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뭐 그리고 주변에 또 모아져 있는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기사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있는 특검 수사관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저 장면 보고 생각났던 게 좀 안타까운 장면이긴 합니다만 언론의 흑역사인데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때 실제 그 음식을 배달하시는 그 중국집 배달 아저씨인가요? 지금 그 배달원은 들어가서 압수수색 현장에 이제 음식을 나눠주러 들어가다 보니까 기자들이 그 주변에 둘러싸가지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그런 걸 취재했던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도 또 떠오르고 하네요. 그 비교를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김건희 뭐 8월 6일 날 나오라고 그러니까 혐의당 하나씩만 하고 한 번 하고 산항을 쉬었다가 또 하고 몇 시 넘기면 안 되고 뭐 짧게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검이 단칼에 쳐냈지만 그때 정경심 교수 검찰이 조사할 때 몇 시간 했는지 아세요? 17시간을 했어요. 17시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염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길래 무슨 뭐 소속사하고 뭐 계약서 씁니까? 아니 뭐 미팅하러 와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뭐. 그래서 김건희가 스스로를 유현진으로 안다는 얘기가 나오는 유현진? 거잖아요. 그 선발 투수 로테이션 시스템이잖아요. 한 번 등판하면 사나흘 이상 쉬고 몇 이닝 이상은 안 던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어깨에 부담 주면 안 되니까. 요즘에 재밌는 거 많이 나오네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한테 시킨 거라고 봅니다. 강력하게 그렇게 추정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김건희를 갑자기 거론할 때는 그냥 김건희 죄 없다고 말할 때예요. 후보일 때도 가장 열성적으로 피력한 의견은 김건희 씨 변호할 때 김건희 씨 죄 없다는 의견을 필요할 때 가장 열심히 했어요. 뭐 그런 장면 많이 남아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들어봅시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완전 거짓말인데 23억 벌었다고 검찰 보고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적어도 23억은 그 주가 조작을 벌었다고 하는데 손해봤다고 하잖아요. 예.
저 저렇게 열심히 떠들어냈고 명태균 때도 김건희 죄가 없다고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때 이것도 있으면 봅시다.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제 철을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뭘 없는 걸 만들어 있는 것도 다 못 찾고 있는데 지금. 자 그리고 디올백 받았을 때 또 나왔어요. 또 나와서 뭐 박절하지 못해서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럴 때만 김건희 언급을 하는데 계엄 때도 묻지도 않았는데 김건희 모른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물어봤냐고.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 개구라라고 봅니다. 새빨간 거짓말. 저 말들은 다 시킨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강력히 추정하는 이유가 김건희 씨는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무척 단속 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워낙 그 가족이 불법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김혜성 씨 관계는 굉장히 오래 전으로 고소를 올라가는데 그 잔고 위조했다고 그랬잖아요. 380억짜리. 김혜성 씨가 직접 했거든요. 그때 법정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김건희 씨는 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말을 차마 말을 못해서. 택도 없는 소리라고 저는 보는데 저 말도 전 시킨 말이라고 저 때부터 의심해 왔어요. 어떤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 의심되는 상황이면 그 주변 인물이 나서서 김건희 씨 말은 몰랐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다. 네. 김건희 씨는 평생 그런 식으로 피해왔는데 지금 그 주변 인물들도 마찬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만 지나면 되는 것 같다. 네. 민주당에서 이제 새로 열흘 후면 선출될 당 대표는 김건희 씨 그리고 그 주변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며 피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림도 없다는 걸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도망다니면 특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특검하고 또 특검하고 1심 선고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에 인사가 있어서 그래야 돼요. 귀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시간 끌면서 그냥 인사 나서 나 딴 데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런 해주길 바래요. 그렇게 해주기를. 책임하고 정말 판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이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좀 경고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의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서로가 이제 뒤집어 씌울 것인가, 뒤집어 쓸 것인가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온정이 남아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다 뒤집어 쓴다 쪽에 500원 걸겠습니다. 왜냐면요, 너무 윤석열 어차피 무기 아니면은 사형이에요. 예. 더 뒤집어 써봐야지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홍준표 시장님과 한동훈 전 대표께서 사형제 즉시 집행하라 이야기를 빨리 좀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윤석열이 쫄아가지고 재판도 열심히 응하고 실제로 김건희의 죄는 김건희에게로 내 죄는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는 뭐 윤석열한테 덮어씌우기도 하고 윤석열은 이제 법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되지만 김건희는 또 다른 어떤 저는 믿는 구석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 부부의 행태를 보면 본인들이 법적으로 흔히 말하는 찾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계속해서 다 찾아 먹는데 그렇죠. 해야 할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고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어떤 대목 중에 하나는 이게 제가 살면서 이렇게 판사 이름을 많이 외우고 살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이번에는 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 네. 예. 아시다시피 윤석열 구속영장을 인용했던 그 판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 관련해서 이제 구속영장 연이어서 기각하고 있죠. 뭐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뭐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특별재판부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유,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판사들이 그러니까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되게 편향적이고 정치적이고 자기 개인적인 이득에 따라서 판결을 마음대로 한다. 이걸 인정해버리는 게 돼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권위라는 건 사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검사들이야 이제 그 반대쪽에서 한쪽의 편만 들어가지고 이제 뭔가 하도
법원에 가서 정리가 되겠지라는 네. 믿음이 있는데 법원이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존재 이유가 없어질 수도 예,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이 지경을 사실은 판사들이 되게 슬퍼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렇게는 안 돼야 된다고 지금 다들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스스로들이 스스로의 권위를 많이 무너뜨리고 예. 있다. 이게 지금 가장 문제인데 그런데 특판 얘기를 사실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 남세진 부장도 그렇지만 이분이 얘기한 그 방어권 행사라고 예. 하는 거가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 특검이라고 하는 혹은 이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에서의 그런 방어권 행사하고 좀 다르게 완벽하게 모해 위증 뭐 플러스 뭐가 많았는데 예, 예. 그걸 전부 다 그냥 너 잘했어. 너 그렇게 거짓말했던 게 괜찮아. 너 그 정도는 내가 익스큐즈 해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예, 예. 이런 식이라면 그 누구도 이제는 구속 못 시킬 정도가 될 거야 아마도. 그렇죠. 이게 뭐 피고인의 권리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방어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단독 사건으로 똑똑 잘라서 보면 뭐 어떤 내용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건 이 3특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 판사들만 모르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박근혜 특검 때 아무나 다 구속시키고 다 해줬잖아요. 영장 내줬잖아요. 예. 그때 재판부는 뭐 대한민국 재판부 아니고 베네수엘라 재판부입니까? 예. 그게 때때로 달라요. 그런 생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뭐 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이게 구속 사유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조희대 재판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불편한 점들을 이런 것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AI로 다 바꾸면 안 될까요? 특히 이제 영장 관련해 가지고 심사하는 거. AI라든가 우리 이제 챗GPT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못해 그 결과를 좀 참고라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재판부에서 나오는 상황도 이런 것인데 특검 수사 과정을 보면 지금 뭐 버티기 하거나 도주하고 네.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혹은 웰바이오텍 회장 이 사람은 밀항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도주 중이고 경찰은 체포조 지금 조직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사 게이트의 김예성 베트남에 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유는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그 부인이 출국 금지 조치가 돼 있는데 네. 그거 풀어주면 나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 말도 안 뭐 이런 식의 조건을 걸고 있고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조사 받았죠. 네. 근데 나 5시 반에 약속 있어 가야 돼. 그리고 나갔다가 내일 와 그랬더니 아예 내일은 못 와. 맞아요. 그리고 또 다음 날 와요. 이런 식의 어떤 자기 편의적인 어떤 수사를 받고 있고 김영선 전 의원도 그 출석을 불응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예. 명태균이가 나 못 나가. 맞아요. 이러니까는 김영선 나도 못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다 김건희 특검에서 부르는 내용들인데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좌시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네.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특검에서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체포조 같은 것도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삼부토건도 김건희 특검의 좀 하부 그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영장 실질 날 그 이기훈인가요? 도주하고 도망가고 그렇죠. 뭐 밀항했다고 하고 지금 뭐 부산에서 소재지가 파악됐다고 하는데 원래 죄 있는 자가 숨는 겁니다. 죄가 있고 내가 무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것 저희도 상담해 보면 당사자가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죄가 될지 안 될지 자신 있으면 실질도 받고 조사도 응하면 돼요. 지금 친구 만나러 갑니까? 나 약속 있으니까 5시 반에 가겠다. 네. 말도 되지 않아요. 지금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 추가가 된 부분이에요. 이 특정한 금액을 보면 8,930만 원인가 뭐 맞아요. 이런 예. 식의 끝전까지 했다는 건요. 돈을 준 사람이 언제 얼마 갖다 줬고 언제 얼마 갖다 기록이 바쳤다는 있다는 게 얘기죠.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는 그림 사야 된다면서 2천 받아갔다는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검찰발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항변하겠습니까? 거짓말이다 아니다. 나도 재판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뒷배를 봐준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겠다는 그냥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끌어보자. 시간 어떻게든 끌기. 지어내보자. 그러니까 거기에 딱 부합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꼼수 저런 꼼수 씁니다만 이거 소기의 성과 못 거둡니다. 예. 그래서 특별법 이야기가 나오고 예.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예.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새 특검이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를 겨냥한 거 아닙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뭐 기재부 있고 국토부 있고 산업부 있고 쪼개놨지만 다 이게 나라예요. 똑같은 것처럼 이게 윤석열, 김건희 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을 했는데도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러면은 공소시효까지 뭐 연장할 수 있는 특별법 만들 필요가 있고 특별법까지 가면은 그때는 특별재판부 이야기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으니까 이걸 뭐 다음 특검을 또 발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는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사람이 너무 모자르고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힘들어요. 특검 시작되기 전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초반에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 네네. 너무 끌어도 사실은 문제가 된다는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은 맞죠. 지금 이 피고인들이나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지금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적용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 국민들을 지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요. 특검 사법부에 의한 재판이라는 것이 우리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행정부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두세요, 여러분들. 그냥 지치시면 안 보면 됩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 질서를 파헤쳐야 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매듭을 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지금 너무 동접자가 적은데요. 이러니까 힘이 안 나요. 네, 그리고 지금 박진영 평론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싫으면 안 보면 된다, 지치면 뭐 안 보면 이거 아니라고 봐요.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이게 정말 밤에 잠도 안 오고요. 너무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해가지고 겨우 여기까지 겨우 왔는데 지금 경기도 만나러 가고 생쇼를 했는데 정말 별지 다 했는데 이제 이게 성과를 거둬야 되는 이 타임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버티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걸 보면 솔직히 너무 속상하고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정말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특검은 법이라든지 여러 특별법도 있고 등등등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없이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덕분에 순간적으로 한 700명 올라갔습니다. 예. 야 진짜 말에 그 힘이 있으시.